It's 10 plus 10. In 10 case, plus 10.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 예.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중국에게 10%에 더해서 10%, 그야말로 텐텐펀치, 예. 관세 폭탄을 때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관세를 때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2월 4일 날 중국산 기존 관세에다가 10%를 더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 어제 또 10%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 기존의 전기차 같은 경우 100%,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는 대략 한 25%에서 50%, 반도체에서는 50%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10이 더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은 기존에다가 10을 더 붙인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가 대략 한 45%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폭탄을 계속 꺼내드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인들이 한숨을 쉰다 그래요? 일단 뭐 기자님도 지금 주위에서 보면 예.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다 보면 이거 가성비 있고 싼데라고 하면 가끔 이제 중국산이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예. 차이나가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라든지 신발, 의류, 그다음에 심지어 크리스마스 트리, 예.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산이라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입 가구의 대략 30%가 중국산인데 나머지 30%는 미국에 생산하거든요. 네. 근데 가구에 들어가는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지금 저 인형이 보이고 있는데 예. 미국 여자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비 인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가격이 하지만 대략 한 $20짜리 바비 인형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무려 $31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그래요?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낙 중국산 제품을 많이 미국인들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관세를 폭탄을 때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때리는 이유가 중국이 제대로 뭐 마약 펜타닐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예. 사실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 이제 막강한 카르텔이 펜타닐을 직접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공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사실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타닐의 제조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점조직이다 보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는 것은요. 지금 무역 불균형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때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리겠다 했었을 때 불법 이민자 유입 그리고 예. 이제 펜타닐 유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두 나라가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속내를 갖다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게도 무역 지금 불균형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또 트럼프가 시진핑과 뭔가 좀 그랜드 바겐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차영수 선생님. 그런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들은 시진핑과 중국 측도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국 측에서는 펜타닐에 대해서 우리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구조가 중국이 펜타닐을 생산을 하고 이것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유입이 돼서 미국의 현재 마약 문제가 이제 굵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펜타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면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네.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가공하게 되면 진통제라는 게 우리가 향마약성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공하게 되면 이제 마약으로 충분히 변환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내 펜타닐 생산을 금지시킨다? 이것도 네. 불가능하죠. 의약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조금 억울하다 예. 이렇게 좀 항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부담이고 또 정리를 하자면은 물론 펜타닐도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속내가 뭘지 저희가 4가지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을 보면요. 자, 트럼프 통화 패싱 때문이다 이 얘기가 뜨는데 자, 김재철 교수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나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이 취임식에도 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월 2일인가 3일에 트럼프와 지금 이 시진핑이 전화 통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랬고 백악관이 이를 공식 확인해 줬는데 예. 갑자기 트럼프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시진핑과의 전화 통화에 그렇게 지금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 그랬는데 2월 22일인가는 시진핑이 푸틴이랑 무려 90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화가 나서 복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좀 그 견해들이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네. 아니고요. 사실 지금 뭔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조금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압력을 넣어서 조금 협상장에 나와라. 예. 나는 너와 지금 조금 뭔가 빅딜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압력을 넣는 것이 나랑 지금 통화 안 했기 때문에 나 지금 보복하는 거야. 10% 관세 덧대로 이런 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그럼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전병선 소장님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 시진핑의 미지근한 반응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서 관세 10% 때렸는데도 시진핑 반응이 좀 미지근해서 트럼프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그것보다는 그 어차피 더 세게 때릴 거를 알기 때문에 예. 시진핑이 반응을 안 했던 거죠. 아, 그러고 이제 그게 트럼프가 좀 당황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이 10% 때렸는데 15%를 때리고 네, 거기다가 묶고 더블로 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업 카드, 광물 카드 2개를 더 냈기 때문에 왜 통화를 안 했냐는 것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바로 그걸 딜을 받아서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순응을 해야 되는데 예. 더 세게 나온 것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것이 이제 사전 조율이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거 합의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한 8가지 이상의 대책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이미 더 나올 걸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거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가능성은 파나마 운하 야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갖기 위한 트럼프의 계산된 야욕 때문 아니냐 이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김 교수님? 그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공식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구축했다는 것이고 마크 루비오 저 국무장관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파나마 정부에게 항의를 했어요. 예. 중국의 영향력을 좀 축소시켜라. 뭐 이제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정부가 바로 1대1로 해서 탈퇴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파나마가 중국에게 좀 중요하거든요. 중남미에서 최초로 1대1로에 참여한 국가이고 그리고 예. 2018년인가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관세 전쟁과 연결이 되는지는 저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다 예.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게 파나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관련된 행사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파나마 운하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좀 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정현수 소장님? 네. 네. 파나마가 유독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화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왜 네. 이렇게 그 파나마에는 왜 이렇게 화교가 많을까? 예, 아 정답이 화교입니까? 정답은 화교인데요. 아 원래 정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께 추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관식으로 질문을 주관식의 질문. 저는 그 화교가 많은 거는 뭐 당연한데 왜 많을까? 이걸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많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1800년대에 예. 전 세계로 많이 나가서 해외 진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나마의 철도를 건설하는데 네. 1854년에 이미 이민을 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뭐 위치를 확보했다. 네. 그래서 대략 뭐 파나마 같은 작은 나라에 한 20만 명 정도 그 정도 화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생활이 강하니까
이 경제권도 장악하고 또 영향력도 미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면 펜타닐은 핑계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가능성은 한번 뭘까요? 보면은 틱톡 매각을 위한 승부수다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최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틱톡을 갖기 위한 승부수로 관세를 때렸다 이 얘기인가요? 예, 일단 뭐 그런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틱톡에 대한 금지를 이제 하는 그런 날이었고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연장을 했습니다. 75일간 유예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중국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다소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한테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고 미국 정부는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틱톡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쓴 서버 내용 그 사용 내용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분리하자라는 거거든요. 미국 틱톡의 가치는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사업권 매각을 거절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트럼프의 속내를 저희가 쭉 4가지로 짚어봤는데 근데 사실 중국도 10% 10 관세 폭탄 때린 이후에 보복이 만만치 않았어요. 바로 관세 보복에 나섰죠. 일단 지금 관세 보복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굵직굵직한 관세를 좀 때리고 있습니다만 예. 중국은 소소하지만 미국이 아플 만한 데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아프죠? 일단 예. 미국의 이제 수입하는 닭고기랑 밀에 대해서 10에서 1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뭐 닭고기 밀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 수출하는 전체 밀의 50%를 현재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엔 70%였는데 낮아진 게 이제 50%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게 된다라면 이것도 상당히 조금 곤란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방위산업업체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제재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5개 업체에 대해서 핵심 광물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 광물은 무엇이다? 히토류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플 만한 정확한 데를 타격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이랑 사실 닭고기 뭐 합치면은 뭐 치킨이 생각이 나는데 치킨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게 오히려 미국 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농민들이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생산된 물건을 밖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오히려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내 물가는 낮아진다 하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수출의 불안전성에 대한 그러한 그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 대한 원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전병수 수장님,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제 기억에도 있는데 시진핑이 억지로 뭐 2천억 달러 미국 제품 사면서 굴욕적으로 관세 전쟁에서 좀 패배했던 경험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시진핑이 이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어차피 맞을 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뭘 사주고 뭘 양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때릴 거 아니다. 예. 그래서 60%를 때릴 거니까 같이 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습 효과인데요. 2천억 불 사준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1,100억 불 57%만 사줬어요. 나머지 한 900억 불 떼먹은 거죠. 근데 떼먹었는데도 미국이 그 이후에 뭐 보복을 했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하고는 달리 네.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지금 전체 수출 한 15%밖에 안 돼요. 대매 의존도가. 그렇죠. 네. 그래서 15% 날아간다고 하면 GDP 한 2.8%인데 요거는 다른 지역의 수출을 늘리거나 내수를 한 5%만 늘리면 커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강공을 날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매고 또 대미 의존도도 낮아진 상황이니까 뭐 강력하게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 차영주 소장.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엄청나게 좀 제재받고 자치를 감췄던 중국 기업이 지금 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웨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떠올리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화웨이 창립자 런청페이의 딸
우리가 멍한저우가 체포되는 장면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타났었죠. 네. 저분이 이제 그 캐나다라든지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면서 화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분이 이제 그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이라든지 벌금 문제 이런 것들 하면서 2021년에 완전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났는데 현재 화해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화해를 저렇게 마침으로써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대규모 통신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조 통신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걸 제재함으로써 애플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미국 제재를 뚫은 화웨이가 중국과 아시아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현재 진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화웨이가 자체 칩을 개발해서 탑재한 스마트폰이 60여 개국에 현재 좀 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애플의 대항마로 현재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에 1위까지 탈환했기 때문에 화웨이를 때린다고 때렸지만 역시 네.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60% 관세를 때릴 거다라고 중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10에서 10입니다. 그리고 20%만 때린 건데 그런 거는 중국이 뭐 저렇게까지 잘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아닙니다. 45%를 때린 거죠. 원래 25%에다가 10을 추가를 해서 45%를 때렸는데도 예. 중국이 이제 거기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뭐 저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출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네. 그럼 60%를 때리면 85% 관세를 때렸을 때 월마트에 과연 수출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네. 뭐 기저귀 하나가 10,000원 하는 게 18,500원 되면 이거 누구 탓이냐? 이거 중국 탓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권한테 화살을 돌리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20% 있는 거, 25% 있는 거에서 25에다가 추가 10, 추가로 추가 10을 하니까 합니다. 45%까지 그렇죠. 지금 40% 되는 거죠. 이것도 높은 거여서 미국 경제인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60%까지 더하면은 이건 더 경제 악화로 85%가 되는 거죠. 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설명이신 건데 그러면 여기서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김 교수님이 준비했죠. 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땡땡땡은 중국 경제에 칭송글을 남겼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5분 전에 땡땡땡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언뜻 봤는데 혹시 머스크 아니에요? 그냥 맞춰볼 아, 수 맞나요? 없고요. 예. 네. 이게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 이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칭송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머스크는 사실 뭐 트럼프의 중국 견제 기조와 다르게 사실 뭐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럼 이기 정부의 최고 실세임을 드러난 장면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ybody unhappy with it, you know? If you are, we'll throw them out of here. 자, 소장님, 그러니까 머스크의 뭐 테슬라 공장 이런 것도 사실 중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중국에 현재 있다. 이 점도 트럼프에게 좀 부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이제 월마트 세 개가 사실은 중국의 인질로 잡힌 기업이다 이렇게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등하는 애플이 핸드폰, 스마트폰의 95%를 아직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의 40%를 중국에서 만들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를 한 6개월 정도 공장을 영업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럼 나스닥이 대폭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율이 안 되고서 간다고 하면은 예기치 못한 자본시장의 폭락이 머스크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아주 이제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차영주 소장. 우리가 미중 갈등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우려는 이거예요. 우리 경제에도 괜히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고래 싸움에 우리 한국만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최대 0.2% 정도 하락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된다라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 네.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면 이런 것들도 우리 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현재 지금 미국이 글로벌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다 보면 우리한테 혹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예가 된다라면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승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요. 우리나라 관세와 관련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자, 그러니까 한국이 때리는 관세가 미국이 때리는 것보다 한 4배 높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저 4배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숫자를 갖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98% 정도의 품목이 아무 관세 없이 그냥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한국의 산업부가 한번 좀 조사해가지고 반박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반박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렇게 트럼프가 포문을 열었으면은 우리 관세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산하는 관세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의 이제 세금 구조까지도 이제 관세로 또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건 이제 미국식 계산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거와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관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또 설명을 해주셔서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